엄마의 마지막 말. 전화벨 소리가 새벽 4시 고요를 깼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좋은 소식은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걸. 형님 엄마가. 동생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 떨린다기보다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주섭주섭 챙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회사에 연락해야 하나? 아니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첫 차가 몇 시더라.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이 교통편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다. 아니 웃기다기보단 슬프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이미 와 있었다. 동생 수진이는 엄마 침대 옆에 붙어서 울고 있었고 막내 민수는 복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들어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둘째 수연이는 없었다. 언니가 왜 이제 와? 수진이의 첫 마디가 그거였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고. 미국에 있다잖아. 비행기 표 끊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내가 대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알고 있었다. 수연이가 정말 오고 싶었다면 이미 왔을 거라는 걸.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뇌졸중이 심하다고. 깨어날 수도 있지만 깨어나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그 순간 우리 형제 넷의 시선이 묘하게 엇갈렸다. 이게 시작이었다. 30년 넘게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엄마는 늘 말했다. 너희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넷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 장녀 은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게 된 그해 엄마가 밤마다 울던 소리를 듣고 나는 결심했다. 나는 당장 일을 해야 했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했다.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대학만 갔어도.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다. 진짜로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수연이는 달랐다. 공부를 제일 잘했고 서울대를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국 미국 본사로 발령받아 떠났다. 엄마의 자랑이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수진이는 중간이었다. 눈에 띄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 나오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엄마 근처에 살면서 평범한 딸 노릇을 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나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민수는 막내였다. 그것만으로도 특별 대우를 받았다. 대학도 2번이나 떨어지고 군대도 늦게 갔고 사업한답시고 엄마한테 몇 번이나 돈을 빌렸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래도 우리 막내는 착하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언니는 돈만 되면 되니까 좋겠네요. 수진이가 던진 그 한마디에 나는 멈췄다. 병원비를 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3주째 엄마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우리는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진이가 거의 매일 왔고 나는 주말에만 내려왔고 민수는 가끔 얼굴을 비쳤다. 수연이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언니는 서울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돈만 보내면 되잖아요. 나는 매일 회사 조퇴하고 병원 오고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남편은 뭐라고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가 돈만 대? 내가 이거 한 달에 얼마 드는 줄 알아? 병원비에 간병비에 엄마 집 관리비까지. 나도 애 둘 대학 보내면서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언니는 여유가 있잖아요. 나는 매일 여기 와서 엄마 기저귀 갈고 침 닦아주고 그러면서 회사에선 눈치 보이고. 이게 돈으로 환산이 돼요?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누나들 왜 그래? 엄마 깨실 수도 있잖아.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수진이가 민수에게 소리쳤다. 나는
나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잖아. 사업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사업? 또 망할 사업? 엄마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건데? 나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누나도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있어. 누가 엄마 돈 제일 많이 받아갔는데? 누나 아들 대학 등록금 누가 댔는지 잊었어? 그건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으니까. 10년 전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몰래 준 돈. 수진이는 그때 몰랐다. 아니,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 수연이는 뭐 하는 거야? 전화 한 통 안 하고. 수진이가 화제를 돌렸다. 수연이는 일이 바쁘대. 한국 시간이랑 안 맞는다고. 내가 변명했지만 나도 속으로는 화가 났다. 미국이 그렇게 먼가?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가? 엄마가 쓰러진 지 2달째 되던 날 나는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다. 청구서도 확인해야 하고 냉장고도 비워야 하고.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수첩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펼치자마자 엄마의 필체가 보였다. 1998년 3월 12일. 은지가 대학 포기하겠다고 했다. 내가 말렸지만 저 아이 눈빛을 보니 이미 결심한 것 같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저 아이의 꿈을 빼앗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005년 7월 30일. 수연이가 미국으로 떠났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다. 저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12년 10월 5일. 수진이가 오늘 또 병원에 왔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줬다. 이 아이가 제일 힘들 텐데. 제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제일 많은 걸 짊어지고 있다. 미안하다, 수진아. 2019년 2월 18일. 민수한테 또 돈을 줬다. 이번에는 절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나도 안다. 또 줄 거라는 걸. 저 아이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보였다. 우리 각자에게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장. 2024년 8월 30일. 아이들이 자주 싸운다는 걸 안다. 내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내가 공평하지 못했다. 아니, 공평하려고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못했다. 은지에게는 희생을 강요했고 수연이에게는 기대를 너무 많이 걸었고 수진이에게는 당연함을 요구했고 민수에게는 너무 많이 베풀었다. 만약 내가 떠나면 아이들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각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희가 다시 가족이 되길 바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일기장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수진이와 민수를 불렀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거 봐. 나는 일기장을 보여줬다. 한 장 한 장 읽어줬다. 수진이가 먼저 울었다. 엄마가 나 힘들다는 거 알고 있었구나. 수연이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도망친 거 맞아. 너무 멀리 와버렸어. 민수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진짜 형편없는 놈이지? 아니, 내가 말했다. 우리 다 최선을 다한 거야. 각자 방식대로. 언니가 희생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너무 커서 나는 항상 빚진 것 같았어. 수진이가 말했다. 나는 엄마 옆에 있는 게 의무라고만 생각했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근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는. 수연이가 말을 이었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컸어. 엄마가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멀리 도망쳤어. 실패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서로의 속마음을 들었다. 민수야. 내가 동생을 불렀다. 너도 힘들었지?
막내라는 이유로 항상 기대치가 낮아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들, 누나들은 다 길을 찾았는데 나만 헤매는 것 같았어.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더 힘들었냐고 싸우지 않았다. 각자 다르게 힘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엄마는 3개월 후에 깨어났다. 말은 할 수 없었고 오른쪽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눈으로 우리를 봤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수진이는 주 3일만 병원에 간다.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나는 병원비를 내되 수진이가 쓴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따로 한다. 수연이는 6개월에 한 번 한국에 온다. 그리고 그때는 2주 동안 오롯이 엄마만 본다. 민수는 병원 청소와 심부름을 맡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라도 해야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끔 티격태격했다. 수진이는 언니는 역시 돈으로 해결하네 같은 말을 했고 나는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내는 거 맞지? 같은 말로 받아쳤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 어느 날 엄마가 우리 넷이 다 모인 날 왼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수진이 손도 화면 속 수연이를 향해서도 민수 손도. 엄마는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았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엄마의 일기장을 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란다. 서로 다르고 부족하고 때론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남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야. 창밖으로 밤비가 내렸다. 나는 형제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내일 비 온대. 병원 가는 사람 조심해. 수진이가 답했다. 언니가 가는 날이잖아. 언니가 조심해요. 수연이가 이모티콘을 보냈다. 하트 모양. 민수가 마지막으로 썼다. 누나들 사랑해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가족이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